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급 면접 강의는 이제 5급 강의는 2008년부터 해서 10년째인데요. 이제 구급 면접 강의는 이제 작년에 이제 공단기 학원을 만나서 제안을 받고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국가직 면접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100분 정도 넘게 오셨어요. 학원이 워낙 유명하니까 홍보도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딱 1년이 지났는데 한 3배 이상 한 400명 넘게 등록을 해주셨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신림동에서도 강의를 하고 노량진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노량진에 강의를 하러 올 때면 굉장히 흥분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잠도 잘 오지 않고 한번 가서 내일 가서 어떤 얘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간 잠을 좀 설쳤습니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렇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엊그저께인가요? 3일 전입니다. 목요일에 그 설명회 오셨던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내려주시죠. 예, 그럼 저를 두 번째 뵙겠네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10시부터 해서 18시까지 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강의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하루,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5분 특강까지 해서 다음 주 하루 이렇게 해서 총 이틀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업 시수는 점심시간을 빼고 7시간씩 해서 총 14시간인데요. 원래 이제 강의의 분량으로 따지면 한 20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어찌되었건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뭐 서 있는 사람은 강의하면서 힘든 거 없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에 힘들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뭐 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자료가 오늘 1교시 쉬는 시간에 배부되는 게 교재 수정사항 한 부하고 표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수서 예시답안 있는데요. 그거는 2교시 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리형 면접반 분들 한 200분 정도 계신데요. 거기 이제 기초서류 관련해가지고 이제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리형 면접반 말고 일반 특강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스터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그 칠판에 벽에 붙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그거 자기 조 어딘지 서로 연락처 확인하시면 되겠고, 관리형 면접반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추가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교재. 작년보다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교재가 좀 훨씬 더 좀 컴팩트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컨텐츠 한번 보실까요? 컨텐츠. 교재를 앞으로 오늘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9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설명회 때 오셨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중복하지 않고 바로 쭉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러면 컨텐츠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면접 개요인데, 이 면접 개요의 대부분을 지난 설명회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기기술서입니다. 자기기술서. 이 자기기술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자기기술서 질문의 취지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기재할 것인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별도의 그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제가 이제 우리 면접은 이제 관리형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처음이지만 그 전에 5, 7급은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격생분들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예시 답안 한 100분 넘는 답안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참고로 작년 우리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쓴 거요.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질문들을 얘기하는데, 자기기술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이고 작성하지 않았지만 궁금한 사항,
추가 경험 같은 것. 그 다음에 뭐 직무 능력 관련해서 그런 전문적인 질문도 있을 것이고, 공직 가치 관련한 추가적인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념이 뭐냐, 적극성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는 특별히 더 요구되는 공직 가치가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추가 질문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별 질문,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 발표인데요. 이 5분 발표라는 거는 우리 시험의 고유한 이제 문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메모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공무원 관련 규정 핵심 체크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쓴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제 강사이기도 하지만 또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보공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에서 들어왔던 질문들을 역으로 구성해서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한 거라면 헌법에서 우리 재예방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거 살짝 언급하면서 발표를 한다거나 인터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특히 뭐 두 번째에 있는 청탁금지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작년에 워낙 많이 들어왔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제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관련한 질문들, 그다음 청탁금지법의 의미,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 뭐 왜 또 새로 제정됐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규정 핵심 체크는 별표가 하나에서 3개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짜리는 그 작년에 5개 시험 이상에서 다 출제됐던, 다 질문 들어왔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질문을 역으로 구성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험장 들어가실 때 요 교재만 가지고 대비하셔도 미흡함이 없도록, 문제가 되는 것이 없도록 구성한 게 교재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요 관련해서는 따로 진행은 하지 않고 좀 수정사항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직무능력평가에서 자기기술서 관련한 부분인데요. 자기기술서는 작성 시간은 20분, 그 다음에 인터뷰 시간은 작년에는 20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이제 공고가 엊그저께 났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래서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분을 30분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올해는 자기기술서 문제는 2문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 보시면 또 표가 있습니다. 그 공직 가치 검증하는 취지에서 5분 발표가 진행되는데요. 작성 시간, 즉 메모 시간은 10분인데 오른쪽에 발표 및 인터뷰 시간, 이거는 몇 분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0분입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동일한데 이 시간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교재 쓸 때는 요거 기준으로 썼는데 엊그저께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거 자체가 현장에서 40분 동안 쭉 이어져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하고 끊고 이거 끊고 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봐서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기 기술서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기 기술서 관련해 가지고 그 31페이지 하단에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기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예, 자기기술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과 관련된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에서 표현은 경험 제시형 문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과거와 관련된 겁니다. 예전에 뭐 했냐 이거죠. 예전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유형은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인데, 공무원 면접이니만큼 가상의 공무원, 즉 이제 말하자면 현직자임을 가정하고 특정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경험 제시형 문제는 총 유형이 7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어디서 나눈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자기기술서 경험 관련해서 한 200개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거를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을 봤더니 작년 기출문제 또는 재작년 기출문제, 3년 전 기출문제를 구해서 그냥 그거 자체를 그대로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준법 정신 관련해서 최근 또는 학창 시절에 부득이하게 위법한 행위를 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관련해서 최근 3년 안에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으면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올해 나와버리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유형별로 준비를 하시면 웬만큼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개 유형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지금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까지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성과 달성, 본인이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느냐, 이건 다시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느냐, 뭐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있느냐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위기 극복이라든지 준법 정신이라든지 희생 및 봉사 정신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같은 총 4개를 더해서 7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요 3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3개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요 3개는 그 자기기술서 유형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된 것 중에서 앞에 3개에 전진해서 배치를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고 달성한 경험, 본인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또는 최근에 그 갈등을 해결한 경험,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개별적으로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걸 대비하실 때 요건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 예를 들어서 A 사례, 요건에 대해서 B 사례, 요건에 대해서 C 사례,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준비를 하실 때 본인이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경험을 하나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경험이 2박 3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관련했을 때는 특정한 경험, 즉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행한 경험은 2박 3일의 요 기간이라면 요 안에 준비 기간이 있고 요 이후에 정리했던 기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전체의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를 하고, 요 상황에서 갈등이 있었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여러 경험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돋보이는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동료들하고 여행을 갔다, 졸업을 기념해서 한번 여행을 갔다,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그런 거 관련해 하나를 틀을 잡고 그 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세부적인 경험을 뽑아내는 방식이 자기기술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험 제시형 문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내가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기출 문제를 리스트를 한 30개, 40개를 뽑고 나서 하나하나 경험을 떠오르다 보니까 경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핵심 경험을 2개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 그렇게 되면 대부분 걸립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표를 그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게 2박 3일 여행 경험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3회 정도 갔다. 같은 곳에.
이런 게 있다면 성과 달성 관련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운 경험 이것도 쓰실 수 있고 이것도 쓰실 수 있고 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특정한 목표 문제가 있었다 해결했고 요거는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요걸 쓸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요 두 개를 비교해서 취사 선택을 하시거나 이게 더 의미가 있었다 그럼 이걸 쓰시거나 심지어 자기기술서 칸이 12줄이라서 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자를 그어서 두 개씩 쓰기도 합니다. 두 개씩요. 예를 들어서 봉사 및 희생정신 관련한 그런 경험 관련한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 개씩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서를 통한 인터뷰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다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두 개 정도의 굵직한 경험만 있으면 그 경험 내에서 경험자 시험 문제는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연습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본인의 그 공직에서 그 경험이 어떤 식으로 잘 적용될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어떤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와 관련된 그런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의 문제 추세는 이 경험 제시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분설형이라고 해서 분설형 문제 자체가 목차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갰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경험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시오.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 그 다음에 해결 과정, 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목차화할 수 있는 팁을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요거를 목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목차 가지고만 자기 기술로 작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통해 가지고 입직하고 나서 어떤 공직자로서 이제 근무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공직 적용 관련해서는 자기 직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조금 더 나은 기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세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제 세무 공무원을 문제 해결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세 납세자 관련해서 그 불편 사항에 대한 그 이제 의견 취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또 다른 공안 직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지원 직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진술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하는 형태로 하시면 좋겠고 따라서 목차가 제시될수록 자기 답안이 조금 차별화되는 답안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기 제시된 대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그 메모란에 쓰시는 것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황 제시형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대로 일단은 그 메모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상황 제시형이란 말은 보통 표현이 이제 주무관이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것도 크게 문제 유형이 4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상세하게 볼 예정인데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크게 2개, 다시 세부적으로 2개씩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의 추세는 이 4개 유형 중에서 특히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관련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관련해서 2개의 기업이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주무관입니다. 하나의 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고용률이 몇 프로 증가하고 2개 기업을 같이 지원할 경우에는 고용률이 몇 프로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정답인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지시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의사결정이 그 결론이 반드시 하나의 결론을 향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풍부하게 기재하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즉 반론이 있을 것을 대비한 보완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유형 자체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우리 교정직렬분들 있잖아요. 교정직렬분들 이번에 대량으로 뽑고 한꺼번에 많이 뽑고 또 시험 일자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 말고 위법 상황도 교정직렬분들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그 소 내에서의 각종 상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오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요거는 예시 답안을 있고 요 둘 다 예시 답안이 있는데 특히 상황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본인의 경험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요거는 공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 그래서 그 규정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요. 유형 보시면 자기기술서 문제 유형 해가지고 경험 제시형 문제에서 개인이 겪었던 경험 사례를 묻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가 상황 제시형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가상 상황 그래서 업무 내부에 즉 말하자면 이제 상급자하고 동료들 간의 관계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외부 갈등 상황 민원인의 특정한 요구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경험 두 개의 상황 하나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험 하나, 상황 하나 뭐 이렇게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도 경험 하나, 상황 하나 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지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뭐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 자체는 지방직 면접에서 사전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뭐 성장 과정 200자 이내로 쓰세요 본인의 장단점 300자 이내로 쓰세요 이랬을 때는 보통 씁니다라고 해서 경어체를 쓰시면 됩니다만은 우리 국가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술지 작성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20분 동안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조식 작성 그래서 개조식이라는 것은 공문서 작성의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뭐뭐함, 뭐뭐임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작성 예시는 이제 2교시 때 예시 답안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취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제시 문제를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 발표랑은 다르게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은 좀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서 자기가 목차로 구성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어떤 역량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도 미리 판단을 하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그 글씨체 부분인데요.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 쓰고 컴퓨터, 이제 과제, 대학 때 과제 같은 경우도 컴퓨터로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보면 정말로 안 보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보면 글씨 잘 안 쓰셨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이게 안 보입니다. 딱 아무튼 한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줄 꽉꽉 채워 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목차별로 한 줄씩은 그냥 띄우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 화가 나는 그런 글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글씨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밑줄, 핵심 단어 같은 거 밑줄 정도 쓰셔가지고 조금 이제 면접관을 배려하는 그런 표현을 좀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이면 좋기는 한데 좀 어려우면 여러 가지 수단, 예를 들어서 표를 그린다거나 이런 방식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유형별 접근 방법으로서 경험 제시형 문제가 있는데요. 미리 정리해야 할 경험 사례로서 권하고 싶은 경험 사례, 권하지 않은 경험 사례인데 설명회 때 안 오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이 부분 좀 중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 딱
답안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확실히 정기적 봉사 경험입니다. 그래서 2번 이상 갔던 거, 3번 이상 갔던 게 제일 좋고요. 해외 봉사 경험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 가치 중에 다양성이라고 있습니다. 다양성.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봉사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경험이라서 보통 학교에서 지원을 하죠. 학교에서 이렇게 공고 내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갔다 오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제가 권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다음에 봉사 경험 중에서 권하지 않는 경험은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교육봉사에서 공부방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험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기술서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봉사 경험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교육봉사 말고 다른 봉사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봉사를 한 번 최근 3년 이내에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7월 우리 시험이 11일부터 16일, 세무직 16일, 교정직 26일인데요. 그 전에 한 번 정도 다녀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면접 때문에 그 봉사활동 가는 것은 나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 양심에 반한다 이런 취지로 막 주저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편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동기가 100% 공익적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기가 100% 사익을 위한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혼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보면 7월 초까지 계속 불안해요. 못 갔다. 그냥 갔다 오면 될 건데, 못 갔다. 계속 그러셔요. 그냥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여행, 뭐 내일로 같은 KTX 같은 여행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갔다 하거나 뭐 당일치기로 갔다 왔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장정 뭐 이렇게 갔다 왔다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육체적 활동 경험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번째를 좀 권하는 편이고, 혹시라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아리에서 무슨 행사 참석을 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당일치기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이나 이렇게 설날이 안 걸려 있는데, 추석 설날이 보통 면접 기간 안에 끼어 있으면 하루짜리 그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상품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거 포장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다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32페이지입니다. 세부 유형별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그 7개 유형, 칠판 보시면 여기 7개 유형 관련한 것인데, 아까 지금 추가적으로 3개만 기재하고 4개는 점점점점으로 처리했는데요. 앞에 3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1번, 2번, 3번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달성 유형 같은 경우는 개인의 목표 달성 또는 타인과의 공동 성과 달성 경험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질문이 경험 제시형 문제가 최근 또는 학창 시절에 성과를 달성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또는 최근 또는 학창 시절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경험을 기재하시오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개인의 목표 달성하고 타인과의 공동 성과 달성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요.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면접관이 보시기에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까? 타인과의 공동 성과는 개인의 성과 달성도 보여주지만 타인과의 관계 관련한 부분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2박 3일 제가 칠판에서는 지웠습니다만 2박 3일 여행하고 봉사활동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둘 다 이제 타인과의 공동 성과 달성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이다, 온전한 경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 사람과 같이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요거는 융통성, 그 다음에 창의력 등을 요하는 상황에서 대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규칙이 없는 조직 내에서 특정한 본인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각종 내용을 얘기하고, 창의성, 그 창의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에, 그 강조되는 그 내용 중 공직 가치 중에서 창의성, 이거는 우리 평정표에도 창의성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공무원에게 있어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공무원 하면 복지부동, 그다음 무사안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대표가 되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공무원한테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공무원한테 창의성 필요한 이유요. 보통 공무원한테 창의성이 왜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사기업 같은 경우에야 창의성이 있으면 새로운 뭐 신제품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무원에 보유해야 될 여러 가지 공직 가치 중에 창의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불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다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국민 제한 제도, 국민이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제한 제도라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별도로 공무원 제한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공무원 제한 제도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작년에 2016년 12월 몇 달 전에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이 사례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그 경기도의 소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용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그런 차량들은 주중하고 주말 중에 언제 차가 그냥 멈춰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주말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공용 차량 카쉐어링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경기도 내 주민들이 해당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 제한 제도에 의거해 가지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제한 제도를 새롭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공유 경제의 취지도 살리면서 동시에 주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뭐 적극성, 이게 그런 내용들이고 취지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갈등 조정 능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입직하고 나서 동료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상급자와의 갈등, 그 다음에 민원인과의 갈등, 굉장히 많은 갈등 양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을 어떤 현직에게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갈등 사례, 유사한 사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순하게 뭐 친구들 간에 뭐 관계에서 좀 다툼이 있었다,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특정 조직 내에서 갈등, 예를 들어서 뭐 학과 티 구매 관련해서 내가 거기 집행부였는데 뭐 교수님들 간의 의견, 그다음에 학우들 간의 의견이 좀 대립돼 있었다, 이런 취지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관련한 경험들은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봉사 및 희생 정신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봉사 또는 희생한 경험인데 2014년까지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2년간에는 이게 문제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기술서로 직접적으로 나온 경우는 잘 없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개별 면접 과정에서 봉사 경험이 있느냐 정도로 묻는 중요도로 조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봉사활동 많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부담은 느끼실 필요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준법 정신입니다. 요거는 중요도는 낮지만 이제 사례 발굴이 굉장히 힘든 내용들입니다. 사례 발굴. 그래서 위법 또는 비윤리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본인이 대처했는지, 제일 무난한 것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학과 내에 동아리가 있었는데 관행이 있었을 때 관행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할 때 점주가 이러이러한 지시가 있었다. 지시가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는데 점주가 무슨 지시를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부당한 관행이었다. 아니면 학과 내에서 위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게 제일 조금 무난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어떤 걸 쓰시냐면 뭐 이제 무단횡단, 그다음에 투기 뭐죠? 투기가 아니라 그거죠? 이제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거, 그다음 노약자석에 앉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재하시는데 그 경험도 좋습니다만은 그 경험을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거는 뭐 앞에 분들도 얘기했어요. 다른 거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묻기 마련이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위기 극복 능력입니다. 요것도 이제 질문 중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실패한 경험, 이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좌절한 경험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좌절하고 끝냈다 이런 취지보다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다시 성과를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다거나 최소한 재발 방지가 됐던지 아니면 해당 경험을 이뤘던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기재 자체가 그 기재한 걸로 끝이 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극복을 하는 방향으로 좀 기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타인 또는 뭐 타인이 오해한 경험,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타인과 뭐 의사소통을 뭐 잘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곱 개 중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요도 순으로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 2, 3이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과 달성 관련해서 성과 달성 관련 기출문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단체 및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리더를 설득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그래서 리더를 설득,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인데 그 설득 과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과 달성이면서 동시에 의사소통까지 끼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1번하고 4번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페이지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요거는 창의성, 융통성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1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조직 내에서 무언가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성, 창의성, 융통성 이런 것들 검증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그 다음에 6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이거 재작년 문제였는데요. 중간에 새로운 규칙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규칙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규칙이 없었는데 규칙이 생긴 거고 뒤에 거는 기존 규칙이 있었는데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아리 내의 규칙일 수도 있고 학과 내의 규칙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 하면서의 규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갈등 대처 능력입니다. 2번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공동체의 이익은 봉사활동을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은 중간고사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익하고 본인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뭐 둘 중에 택일 하거나 아니면 어느 걸 희생해야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관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조직에서 반대하는 일을 성공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이것도 갈등 상황이 조직에서 반대했다는 말은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경험.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과에서 집행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과티 선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과티를 만든다. 아니면 학과 잠바 이런 거 만든다 했을 때 저 그 과 구성원들의 이런 의견이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관철시켰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내가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견을 관철시켰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고 결과도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개씩 체크하는 이유는요. 총 7개 유형인데요. 여기 칠판 지웠네요. 그 경험 제시형 문제도 7개 유형인데 각 유형별로 2개만 해도 총 14개거든요. 14개도 지금 저는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연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아까 체크했던 성과 달성의 14, 문제 해결의 16, 갈등 대처의 24 요거를 작성을 하시면요. 안 한 거 있잖아요. 안 한 거 대강은 맞습니다. 대강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죠. 봉사 및 희생정신 관련해서는 1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체크하시죠. 1번은 최근 또는 학창시절에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희생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그 다음에 8번은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으나 함께 책임을 진 경험을 기재하시오. 잘못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아니면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잘못됐다. 거기에서 나도 함께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것인데 뭐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보통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특정인의 책임이 자기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과의 책임이고 해당 부처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동료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동료의 문제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걸 견제를 못하고 감시를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조직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목차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 준법 정신 관련해서는요. 1번요. 조직의 관례로 불법이나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그다음에 3번 체크하시죠. 비윤리적이거나 법규를 위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험. 그 다음에 이에 대해 대처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예 어긋난 행동을 한 경험이고요. 어긋난 행동을 한 경험.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직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기지 않을 수도 있고 어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어긴 경험,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니까 1번은 어긴 경험, 3번은 어기지 않았던 경험.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히려 설득했던 것까지 추가해서 준비하시면 준법 정신 관련해서 2가지 케이스는 다 준비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기 극복 능력 관련해서는요. 2번. 이건 작년 우리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조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기재하시오. 그 다음에 6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노력을 기재하시오. 그래서 단점 관련해서는 뒤에 교재에 있는데요. 요거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 단점을 너무 이렇게 치명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뭐 과도하게 뭐 긴장하더라. 군중 앞에 나서는 거 조금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계속 발표로 연습을 해서 뭐 이겨냈다. 뭐 이런 것들. 지나치게 너무 꼼꼼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업무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강약을 줘서 좀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설득력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우리 5분 발표의 문제 중에서도 국민과의 공무원으로서 소통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소통. 이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또는 소통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요.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입니다. 듣기. 두 번째는 잘 말하기입니다.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의견 제시하기. 소통이라는 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의견 전달하는 것,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 이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그죠?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고받는 것을.
그래서 보통 각 부처의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시면, 특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듣겠습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듣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과정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수단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나요? 수단으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하죠? 보통 뭐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런 게 있고요. 온라인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신문고, 이렇게 해가 우리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신문 이렇게 쓰고, SNS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블로그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요. 오프라인은 어떻게 의견을 듣겠습니까? 네? 뭐 대면으로 면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담회, 설명회, 다시 하겠습니다, 공청회,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다양한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요. 듣는 수단이요. 듣는 수단이. 온라인도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신문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말하는 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 통해한 전달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홍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나 이런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 통한 홍보 굉장히 많고,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을 홍보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요 수단이 요 수단하고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면담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위해 시설 있지 않았습니까? 선호 시설 말고 혐오 시설인데, 요즘 혐오 시설은 단어가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비선호 시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소통을 정확하게 하려면 잘 듣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어떤 거고 이런 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 관련해서는 얘기가 조금 나갔는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면접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집단이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번복한 경험. 본인이 이렇게 했었는데 좀 잘못됐다 싶어서 빠르게 바꾼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14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경험 정리고요. 경험 관련해서는 굵직한 거 몇 가지 경험을 일단 발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경험들을 요 14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급선무입니다. 급선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36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작성 관련해서는요, 3단계 구조를 취하는데요. 제가 이 답안지를 하나씩 나눠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가져왔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배부받게 되는 종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얇습니다. 뒤에 종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NCR 용지라고 하는데요. 위에 요거를 글씨를 쓰면 뒤에가 묻어 나옵니다. 파란 글씨로 묻어 나오는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볼펜은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트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도 이걸 써가지고 선호하긴 하는데, 그냥 글씨가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혹시라도 글씨가 너무, 보통 보면 0.38 그 무슨 테크 있잖아요, 하이테크 이렇게 하면 글씨가 잘 안 나오고, 그 저기 뭐죠,
어르신들이라서 글씨를 잘 못 봅니다. 죄송합니다. 글씨를 이렇게 쉽게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굵은 거나 너무 가는 거나 이런 건 마시고 0.5나 0.7 요 정도로 볼펜으로 쓰시면 좋겠고요. 보통 파란 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제 공직자분들은 또 아주 튀는 거는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검정으로 쓰시는 게 전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 순간 이제 작성을 이제 여기에 12줄입니다. 두 문제 기준으로 12줄, 그다음 세 문제 기준으로 이제 8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12줄 쓰는 게 어려운데 나중에는 8줄, 즉 세 문제 나왔을 때 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압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차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설형 문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설형 문제 취지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하시면 되되, 그게 만약에 목차화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36페이지에 방가로 2번 보시면 차관사항이라고 해서 상황 개요, 어떤 상황이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건명, 일시, 장소, 이해관계자. 보통 요거를 막 소목차 잡는 분도 계세요. 작성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양꺽쇠를 써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소제목을 잡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잘못 잡으면 좀 자기적일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아주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준비된 인상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그 제목 말고 목차를 구성하는 건 크게 3단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3단계. 그러니까 이제 보통 3단계에서 4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추가 기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러한 크게 3단계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케이스,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액트, 어떻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리절트,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CAR 기재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뭐 이런 걸 떠나서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확실히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경험 관련해서 그 과정, 해결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이게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험 관련한 문제든 이게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분량이 굉장히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량을 조금 충분히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목차를 해결 과정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풍부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차의 내용, 이제 요 도형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목차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기재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숫자, 네모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네모를 가장 큰 목차로 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목차를 세부 목차로 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로마자를 택해가지고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줄만 좀 맞추시면 됩니다. 들여쓰기라고 해서요. 제일 큰 목차 말고 그 다음 목차 쓸 때 좀 들여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보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만 한 칸씩 컴퓨터로 따지면 한 스페이스 3개 정도 누른다 생각하시고 조금 들여서 쓰시면 눈에 훨씬 좀 잘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을 조금 풍부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거 보면 잘 쓴 답안일수록 과정이 좀 풍부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상황 개요, 자기계술서가 2문제로 출제된 경우에 상황 개요, 어떤 상황이었다. 그러면 2013년 뭐 농촌 봉사활동 관련해서 뭐뭐다, 거기서 뭘 했다라고 했을 때 해결 과정, 절차, 그 다음에 결과 및 느낀 점, 그 다음에 체크해 보실래요? 공직의 적용인데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것도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되는 목차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또는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목차를 세무직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각오, 그러면 교정 공무원으로서의 각오, 이렇게 직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정도 있고 정관도 있고 통계, 기술직 같은 경우도 건축이나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역량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등 관련한 것은 갈등 상황은 각 부처별로 갈등 상황이 굉장히 상황의 해결 필요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되는 목차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해당 부처에서 적임자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요 밑에 기재, 요 네모 밑에 동그라미 기재는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요 네모 그러니까 상위 목차에 요런 키워드 자체는 꼭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38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5번입니다. 문제에서 세부 목차가 제공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밑에 보시면 이게 작년 우리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였는데 조직에서 남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관련해서 다음을 포함해서 기재하시오 해서 구체적인 상황 및 자신의 역할, 그 다음에 결과를 포함시켜서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최소한 목차는 2개가 될 거 아닙니까?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1번을 목차를 2개로 나눈다 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자신의 역할을 나눈다 치면 목차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목차가 3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걸 포함시키면서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포맷 같은 경우에는 2번의 해결 과정, 해결 절차를 포함시킨 건데, 2문제가 나와서 12줄이라면 추가적으로 해서 땡땡 공무원으로서의 나의 각오, 아니면 땡땡 부서의 노력, 이러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노력 및 나의 각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풍부하게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9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4년 전 기출 문제였는데요. 자신의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노력. 요거는 7개 유형 중에서 위기 극복 뭐 이런 거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단점 사항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면 안에 숨기거든요. 한참 읽어봐야지 뭔지를 보이는 게 있는데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충 프린트물 왔나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신가요? 조교님 안 계시네요. 왔습니까? 예, 예. 화장실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자료 좀 받으셔요. 예.